02-2000번에 사고 7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YC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200원에 10%.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너무 지지부진하더니 있으면 저희가 완전 요즘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어제 오늘. 예, 예. 자, 최근에 흐름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이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대응이니까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C캠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가장 적합한 조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 선택해 주시죠. 네, 김민수 대표님요. 네, 김민수 대표님 YC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사셨죠? 아니, 한참 됐어요. 한참 드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예. 27,000원까지 갔었는데 안 빼고 그냥. 아이고, 예, 아까워라, 예. 너무 아까워요. 예.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틀렸네요. 예, 근데 25,000원대 사셨는데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사이에 좀 주가가 좀 밀리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 회사 특징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 맞는 변화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 회사가 영창케미컬이었죠. 그때부터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라고 하는데 세정 쪽이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HBM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강하게 한번 나와서 한번 3만 원대도 한번 갔었네요. 3만 원대 넘어갔던 모습들도 있었고. 아, 그때는 안 쓰네. 없었고요. 아, 그때 이제 내려올 때 사신 거군요. 네, 네. 네, 예. 근데 25,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앞으로 기대는 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제 HBM 쪽을 계속 또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에 대한 증가의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거래가 없다가 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이 됐었네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커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지지권들 좀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추가로 현금을 더 쓰실 수는 있나요? 아, 네. 그러시게 되면은 혹시나 한 번 더 21,000원대 중반대 정도쯤, 그러니까 아마 21,000원까지 빠져요? 21,000원대 중반대 정도쯤요. 21,500원 요 정도쯤에 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지지하고 좀 돌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살짝 좀 추매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셔서 다시 한번 단가 낮추셨다가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박스권 흐름들 그러니까 약간 낮추게 되면은 단가를 낮추시게 되면은 한 26,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가 이제 단기 저항권이 나올 텐데 거기를 강하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보시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싸게 사신 거는 줄여놓고 또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신중한 투자로 좋은 성과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2만 3천 원이고 비중은 15%고요. 네.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가 이것을 매수하고 조금 떨어졌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지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네, 시청자님 빨리 잘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대응 방안 모색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실게요. LS 일렉트릭은 매도와 보유 의견이 있는데요, 시청자님. 어느 분과 함께 고민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혹시 사셨던 게 혹시 최근이신가요, 혹시? 예, 최근에 샀습니다. 그때 고전 회장님이 중폭상 이중 그 상장 그 이슈 때문에 아마 빠졌을 때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게 확실히 이게 투심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적으로 뭐 대장주이다 보니까 물론 이 회사는 계속 꾸준히 2분기, 3분기 뭐 수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적에 쇼크가 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그나마 이제 좀 버텼다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LS 일렉트릭은 물론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안 하겠다 이 멘트가 아마 나와줘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인터배터리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물론 이 회사에 대한 뭐 정설 효과, 부산에도 공장 짓고 뭐 정설을 했으니까 향후에 뭐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 개선세가 좋아질 수 있다. 사실 본업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상법 개정안도 최근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LS 그룹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무시할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만약 그랬으면은 아까 이제 다른 종목도 대체해 볼 수 있냐라고 해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똑같은 전력기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수주도 또 땄고 이래서 맞아요. 조금만 올라가겠나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역시 계속 빠지는데 지금 안 그러면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는지 안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 지금 전력기기가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딥시크 그 중국 쪽에 AI 얘기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물론 빅테크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이 회사들이 향후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지 여부는 제가 볼 때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있지만은 저는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그래서 이제 LS 그룹도 밑에 뭐 LS 에코에너지나 아니면 가온전선 인수했던 LS 전선, LS 이제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적인 수직 계열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수급을 보더라도 보면은 거의 외국인과 기관은 딱 3월 6일 날 그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적어도 외국 기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개인이 다 이 물량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이 기로에 왔다 하고 했을 때 차라리 HD 현대일렉트릭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회사가 그나마 전년도에 울산 공장이랑 알리바바 미국의 공장 완공이 되면서 올해부터 그 캐파 증설했다는 효과가 더 대폭 이제 증가하거든요.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도 있기는 하겠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건 제가 봤을 때 LS 일렉트릭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도 오늘 주가도 이제 밑에서 이제 아래꼬에 달고 쭉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4월달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LS 일렉트릭보다는 현대 일렉트릭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굳이 지금 괜히 이제 구자한 회장이 강경하게 우리 계속 이제 물적 분할할 거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약간 이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 전선주만 나쁘고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일단 현대 일렉트릭은 잘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손실을 더 보기 전에 이것을 그러면 이걸 그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렇죠. 다른 이제 지금 종목으로 보니까 아직 두 자릿수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손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전력기기 회사들이 뭐 이거 10% 20% 가려고 하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 일렉트릭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또 시청자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자님의 고민 풀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VT인데요. 네. 36,0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오늘 오전에까지만 해도 VT 괜찮았는데
오래돼가지고 다른 화장품도 괜찮은데 이것만 그쵸, 윗골이 많이 맞습니다. 달려가지고 예. 손실을 보셨다고 하니 저도 많이 속상하고요. 그래도 주식시장은 늘 순환하는 법이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VT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전문가 한 분 선택해 주시죠. 이화진 과장님요. 네, 이화진 과장님, 다른 네. 화장품은 잘 가는데 왜 VT만 안 가는지 속상해 하시는데요.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리들샷 써보셨어요? 써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지금 1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긴 한데 확실히 이게 뭐 따갑긴 하지만 효과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사실 다이소나 이런 올리브영 쪽의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겠죠.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서 먼저 폭발적 성장이 나와줬고, 특히 편의점이나 그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이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다이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지금 여러 이제 업체들도 또 덩달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T의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 목표는 결국에는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 특히 유럽 시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양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뭐 실리콘토가 이제 유럽 시장도 지금 계속 꾸준히 공략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디 블렌드들에 대한 채널이 확장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저 VT에 대한 실적은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의심의 여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VT는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진한 이슈가 아마 제가 잠깐 기억을 하고 있기로 VT가 아마 어떤 전혀 상관없는 섹터 쪽에 인수한다는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주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현금을 막상 쌓아놨더니 전혀 상관없는 쪽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살짝 흔들리긴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자리가 왔는데, 일단 VT는 실적만 어느 정도 개선세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양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회사가 자회사가 또 큐브엔터죠. 큐브엔터가 아마 최대 주주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의 해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양도 같이 덩달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화장품 갔는데 나만 좀 소외받은 것 같다,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VT는 그나마 지난 4분기, 3분기 때에도 화장품 실적 꼬꾸라질 때 VT만큼은 버텼거든요. 일단은 실적이 답이라는 걸 좀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저 VT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과 매수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중공업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000원에 10%인데. 네, 15,000원에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0%. 10%요? 네. 자, 이 종목 그럼 단기로 보실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좀 빨리 가는 게 보려고. 자, 그럼 단기로 수익을 빨리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전략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볼까요? 네, 두 분에 대한 의견은 보유 의견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김민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주가가 자꾸 모두 다 내려가서. 그렇죠. 예, 주가 따라서 기분도 바뀝니다. 예, 근데 힘내시고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근데 보니까 매수가가 15,000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예, 지금, 조금, 그러니까 약간 올라갈 때 따라가신 거네요, 지금 분위기가요. 네, 올라갈 때 따라갔어요. 예. 도착했어요. 죄송한데, 조선주나 이게 약간 좀 이제 무거운 종목들 있죠? 중후장대한 뭐 이런 산업들은 올라갈 때 아무리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지 마세요. 항상 기다리게 되면, 쭉 갔다가도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를 이용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포인트를 맞추시게 되면은 아마 좀 그렇게 크게 좀 소외 안 되고 대응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차트가 이렇게 좀 떠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조정받으면 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삼성중공업 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그냥 해양 플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LNG를 이제 수출 터미널에서 거기서 뭐 액화하고 기화하고 하는데 그 나오는 플랜트들은 강점이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앞으로 수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면서 움직였는데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 15,000원대 이상에서 사다 보니까 좀 부담은 있는데 혹시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으세요? 조금 5%. 조금 더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그럼 추세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조선주의 전반적인 동향들과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 약 한 14,000원대 정도쯤까지 혹시 좀 초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좀 늘려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대응하기 싫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냥 지지권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갈 때 보시는데 아마 지금 또 이번에 저항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16,000원대 근처 들어오게 되면 또 저항은 받을 겁니다. 근데 짧게 보시겠다. 그리고 또 지금 매수 단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들은 박스권 상단부 쪽에서 좀 정리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밀릴 때 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조선은 좀 살까 10% 살까 싶은데 그건 안 되죠. 예? 보조선을. 네, 잘 못- 보조선이 좋다. LH 현대미포. 현대미포요. 그걸로 살까 이걸 좀 더 살까 싶어서.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것도 저는 나쁜 전략이라고 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갖고 계신 거 먼저 잘 정리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미포도 자리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그러면은 그걸 잘 정리하셨다가 미포로 좀 나중에 좀 자리 확인됐을 때 그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예, 지금 팔면 안 되죠?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미포로 들어온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투자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목 알려주시면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 11만 7천 원이요. 어, 아이고, 오래됐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도 기대가 크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 해결책 찾아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기아는 매도와 보유 의견 엇갈렸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네, 이화진 과장님. 이화진 과장님, 지금 많이 순수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특히 자동차 섹터 쪽에 사실 11만 7천 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도 좀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장기 보유 가능해서 본전까지 온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은 보유하셔도 좀 괜찮다라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특히 멕시코 공장 쪽에 비중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 대비해서 일단은 관세 인상이 조금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지인 공장 이전 이슈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일단은 특히나 올해 현대차 그룹이 1월 달에 올해 이제 경영 이제 성과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했을 때 사실 크지는 않았거든요.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 목표가 한 4% 정도 목표치를 했다면 올해는 거의 한 1.8%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차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전기차 비중은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조금 그나마 올라오기는 하겠지만은 전기차도 사실 거의 BYD가 그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판매량이 급감하긴 했지만은 그게 그런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 쪽에 올라간 건 또 아니거든요. 그 계속 꾸준히 MS를 한 10에서 11%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나마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좀 할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죠. 사실 이런 자동차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할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사실 현금으로 100% 사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할부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물론 최근에 특히 북미 쪽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조금 이제 동결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후에 6월, 7월 이후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있는 세그먼트 쪽에 이 다양한 자동차 라인업 자체가 이게 마땅하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차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딱히 뭐 그렇게 막 빠질 것도 없는 거고, 딱 그런다고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측면에서 일단 제가 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우리가 인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권이 현대차긴 하겠지만은 특히 인도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박스권을 계속 유지한 이유가 아마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의 모멘텀은 관세, 물론 4월 2일 날 4월 관세 이슈가 나오겠지만은 그 이전에 자동차 관세가 협의를 보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거나 아니면은 그 횟수가 늘어나든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보면은. 기다리면 네. 되길까요? 네,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왜 외도를 권유를 드렸냐면은 사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도 많고 저는 반도체 쪽이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그 비중의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죠? 조금 더 기다려야지. 어차피 기다렸는데. 기다렸어요? 상이었고. 네. 네. 그럼 혹시나 나중에 하반기 돼서 한 번 더 전화 주시죠, 그러면. 저번에 10 얼마까지 가길래 좀 네.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저번 주인가 지지난주인가. 12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번 왔었네요, 그때. 1월 네. 초에. 예. 그러면 이게 좀 더 떨어지면 네. 혹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보니까 지지선이 한 9만 원 초반이에요. 물론 지금 9만 6천 원이긴 한데, 네. 만약에 9만 원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좀 비중 늘리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최근에 그 배당락 이슈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주가가 빠진 거라서 일단은 그런 수급적인 여차도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9만 원 이하 오시면 좀 비중 한번 줄여서 좀 매수 단가 맞춰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그 다시 전에도 전화 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손절도 했었어요. 네,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그때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요, 삼성전자를 네. 50% 78,000원에 샀어요. 네, 비중이 꽤 되십니다. 그래도 5개월 만에 다시 앞에 6자리가 찍혔는데요. 과연 이 추세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정도 참아야 이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한테. 그 기간 한번 두 분에게 자세하게 여쭤보고 올게요. 삼성전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견 주시죠. 시청자님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김민수 대표님한테. 네, 김민수 물어보려고. 대표님, 삼성전자 7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목소리가 씩씩하셔가지고 와 네. 수익 꽂으신가 봤더니 아니시긴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아니, 그때 10만 원 간다고 뭐 이게 2020년도 초반 때 사셨나요, 그때? 예. 그러셨군요. 그럼 10만 원 간다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시면 혹시나 그때 그러면 벌써 지금 4년, 5년 된 건데요. 예. 그동안에 그런데 배당금이 나왔죠. 10만 원 그냥 저 밑으로 막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요새 쪽과 바짝은 옛날에는 예. 예. 근데 삼성전자가 아주 못쓰겠더만요. 예, 그때 배당금 나오신 거 혹시 아시죠? 그러면 예. 배당금 나왔을 때 그거를 차라리 계속 또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4, 5년 동안 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단가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상황들인데요. 예. 혹시나 이제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뀐 거는 다 아실 거고, 게다가 딱 이제 뉴스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 방송 보실 때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 지금 여기가 메모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간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쪽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전혀 이제 이상 없이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천 원대가 빨리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안착하고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약 한 7만 원대 근접까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주가가
탄력이 더 붙는지 안 붙는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 7만 원대 근처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때 다시 전화해요. 전화 주세요. 예. 전화 주시고 제 명함이 그건 아니군요. 예. 네. 다시 전화 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차라리 종목을 다른 쪽으로 바꿀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